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여러분은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를 아시나요? 차이를 모르면 경매에서는 등태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을 말하고 전세권은 민법에 정해진 물권에 해당됩니다.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처럼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의 입장에서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보호를 동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용을 깊이 보면은 전세권보다는 임차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임대차 보호법에는 더 강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확인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임차권은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 소송 후, 즉 집행권을 취득 후에 강제 경매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당연히 물권이기 때문에 바로 임의 경매를 할 수가 있죠.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성립이 되지만 임차권은 본인이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강력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물권화가 됩니다. 또한 차이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건물에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3자가 경매를 들어왔을 때는 배당받을 때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불리한 점이 전세권에 있습니다. 또 일부만 전세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자가 경매 신청을 해야만 회수를 가능한 거죠. 이미 경매 신청권이 있다지만은 일부 전세권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3자 경매가 있을 때 배당을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를 하면은 임차권이 소멸이 되지만 배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를 그대로 만기까지 갈 수가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에는 말소 기준 권리는 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담보권보다는 선순위에 있을 경우에는 말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 및 경매를 신청해야만 말소 기준이 되고 배당 및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전세권이 소멸을 하기 때문에 임차권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1순위로 등기를 하고 2순위로서 건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3순위 이하 여러가지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배당금이 부족, 즉 영수인 비용이 먼저 배당되고 최우선 변제 임차보증금 및 당해세, 기타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이 먼저 배당되고 나서 전세금에도 다 배당되지 못할 부족, 배당금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사례를 보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낙찰자한테 전세권에 대해서 전체가 인수가 됩니다. 그럼 전세권자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배당이 부족해서 전세권 전액이 배당을 못 받더라도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전세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낙찰자한테는 인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을 때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배당이 부족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전입 및 거주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소멸되더라도 임차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사례가 됩니다. 임차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전입 및 거주를 하고 있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권 명령 등기를 하고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임차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등태기를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임차인이 전입 및 인도를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순위로서 건저당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어도 3순위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전입을 해도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임차인이 제일 먼저 전입 및 인도를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배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당 종기가 지나서 신청을 했죠. 그 다음 1순위로 가압류, 2순위로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낙찰되었을 때 임차인은 배당 종기를 지나서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앞선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착오가 일어난다면 임차 보증금을 등태기 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사례에서 임차권 설정이 앞섰기 때문에 임차인 소멸할 것이다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지 않네 따라서 대항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설정이 건저당 설정보다 후순위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앞서 임차인의 전입 인도 시기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입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 종기일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아, 배당 신청을 했구나 해서 소멸될 것이라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과 관련된 낙찰자의 등태기를 쓰는 경우 또는 입찰을 했는데도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서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입 시에도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본인이 직접 또는 세대원이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로 전입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24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설정하자마자 당일에 바로 발생되지만 대항력은 즉 전입과 거주를 했을 경우 당일에 바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공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받고 설정을 한다면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차 계약할 때 다음 날까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적극하게 전대차를 하실 경우에도 전차인이 전입 및 인도를 하면은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임차인일 경우에는 자신은 최대한 보호를 하고 경력자일 경우에는 유의해서 입찰에 참가하면은 손실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